우리가 내세울 거 하면은 학벌 아닙니까? 그때 뭐 점수가 뭐 서울대 의대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았었죠. 면접장까지도 못 가고 그냥 네. 서류에서 바로 선생님 거기 못 들어가서 그렇죠. 울면서 시금 전폐했다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저희 4명 완전체가 모이는 거는 오늘 방송이 처음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와, 자기 맘대로 막 그렇게 하네. 혼자 전문이야, 혼자 전문이.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최근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 스카이캐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일단 그 스카이캐슬 다들 보셨어요? 네, 완전 정주행하고 있어요. 되게 시간 없다 그러면서. 그거 밤에 하잖아요. 11시 넘어서예요. 저는 밤에도 뇌의자들 관련된 일을 하느라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어요. 지난번 방송 준비하다가 못 봤다면은 그냥 드라마 보시는 게 나을 뻔했네요. 그 퀄리티. 이 스카이캐슬이 이제 입시 공부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내세울 거 하면은 또 학벌 아닙니까? 우리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여기. 오동훈 선생님 거기 못 들어가서 며칠 동안 방문 잠그고 울면서 시금 전폐했다고. 저는 그때 뭐 점수가 뭐 서울대 의대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았었죠. 서울 의대 이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삼수를 하겠다. 거의 뭐 스카이캐슬의 일원이나 다름없는 연대 의대가 합격하고 나니까 네. 너무 기뻐서. 학교에 만족했죠. 저는 면접장까지도 못 가고 그냥 네. 서류에서 바로 어떡해. 코디만 있었어도 어쨌든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입시 공부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화두가 됐잖아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요거를 계기로 추천할 만한 공부법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추천하는 공부법 그 첫 번째, 너무 많은 시간을 한 번에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좀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네. 내가 좀 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자리에 일어나는 시간도 아깝다라고 하시면서 네. 그 자리에서 막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번에 뭐 집중력을 발휘해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의력을 최대로 발휘를 한들 사실은 이 1시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이 항상 40분에서 50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다 이제 계산이 된 반영이 된 부분들이죠. 고전적 조건화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셨어요? 개에게 이 고기를 주면서 같이 이제 종을 울리는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은 나중에 실제적인 자극인 고기가 없이도 종을 울리는 것만으로도 침을 분비하도록 반응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공부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너무 장시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여러 가지 좀 통증이 또 이제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좀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텐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공부라는 것 또는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요 상황하고 페어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리에 앉기만 해도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온다든지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공부하지 말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때 우리 교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전원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오전 4시간 그리고 오후 4시간 이렇게만 공부하고 더 이상은 절대 하지 마라. 놀아도 되고 자도 되고 너네가 따로 하고 싶은 거 어떤 걸 해도 좋다. 교수님의 그 말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그걸 실행에 옮겼었어요. 어차피 사람의 이 집중력에는 하루 중에 한계가 있다. 8시간을 넘어가 봤자 시간 버리는 거고 그게 계속 쌓이면 피로가 쌓여서 뇌가 제 기능을 못한다. 생각보다 8시간 공부를 하면 하루 일과가 꽤 일찍 끝나거든요. 가볍게 놀게 돼요. 너무 또 심하게 밤새서 놀면은 다음날 8시간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정말 공부법으로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게 하루 종일 계속 공부,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번아웃이 많이 찾아오게 되죠. 이렇게 남들 달릴 때 나만 쉬고 있어서는 안 돼. 나도 계속 달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끝없이 달리다가는 분명히 쓰러지게 되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제 스라벨, 이라고 해서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도 또 있는데 그런 공부와 삶의 균형을 맞추라 라는 점에서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좀 근거가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공부를 할 때 잠을 충분히 자라. 결국 해마라는 뇌 부위가 있어요. 실제로 그 물속에 헤엄치는 해마와 닮았다고 해서 해마인데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잠을 자야 제대로 잘
작동을 할 수 있거든요. 뇌파를 찍었을 때 이제 천천히 서파 수면을 했을 때 유지되고 오래 간다. 쉽게 말해서 깊은 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기억을 잘하는 게 수면 중에서 서파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밤에 공부를 하고 곧바로 이제 잠을 잘 자서 기억을 빠르게 공부한 경우에는 한 80% 정도는 기억이 남았대요. 아침에 이거를 하고 이제 하루 동안에 또 다른 네. 여러 가지 정보들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하루를 보낸 다음에 잠을 자고 나서 그걸 확인해 봤더니 한 5-60%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연관지어서 기억하라. 우리가 그냥 있는 정보를 외우려고만 하면은 그게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외우는 것들을 다른 것에 연관을 지어서 자기의 집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상상을 해서 뭐 침대 위에 무, 화장대 위에는 김치. 그게 기억이 나중에는 책상 하면은 뭐 김치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연관을 지어 보면은 굉장히 기억이 잘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억들은 이제 강렬한 감정들, 이제 성적이라든지 네, 공격적이라든지 연관을 지으면 더 기억이 오래 갈 수가 있죠. 또 너무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되게 사소한 큐들을 찾아서 그걸로 한번 외워놓으면 윤희우 선생님하고 허규영 선생님이 누가 청주고 누가 충주인지가 저희 항상 오랫동안 헷갈리는 거였잖아요. 충 그리고 윤 이렇게 우자 받침 그리고 허 청 이렇게 어자 받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규영이가 항상 너무 화를 내가지고 충주랑 청주를 비교하지 마라. 충청도니까 충주가 앞이거든요. 진짜 둘이 맨날 네. 저런 식으로 싸워가지고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야 너는 소 타고 학교에 가는 거 아니냐, 버거킹과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가 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있었어요, 근데? 뭐 버거킹과 스타벅스. 없었으니까 놀림을 받았죠. 다행이다. 니네도 없었잖아. 우리만 없었는 줄 알고. 네, 오늘은 정신과 의사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저희 때랑은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구나 느끼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다 같이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힘든 와중에 조금씩은 일부러 쉬어가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꼭 적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공부에 자체에 너무 압박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더 막 몰입을 해보는 것도 좋고. 저희가 추천해드린 공부법 4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린 내용들이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